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람들 다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너무 충격적인지 정말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만약에 김문수, 홍준표 했어도 아마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수수 커플이라고 아세요? 수수 커플. 한덕수, 김문수, 수수 커플. 우리가 옛날에 수미양가라고 있을 때 수는 좋은 거였죠. 한덕수와 김문수, 수수 커플, 그리고 반명 모두 모여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요,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점심 메뉴가 갈치조림이었어요. 근데 그 조림이 제주도산 갈치조림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아주 싸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다고 아주 비싸진 않았지만 그래도 싼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1인분에 그래도 한 2만 얼마였으니까. 근데 그 갈치를 먹는데 이름이 제주도산 갈치조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세네갈이다. 갈치의 3분의 2는 제주도산 맞아요. 근데 3분의 1이 세네갈인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전 진짜 구분해요. 뚱뚱하고 엄청 크면 세네갈, 약간 가늘면 제주도산. 근데 직접 이렇게 딱 먹어보니까 맛이 달라요. 세네갈은 뚱뚱하고 크고 넓적한데 맛이 약간 텁텁해요. 근데 갈치조림 제주도 거는요, 뭔가가 이렇게 찰떡찰떡한 맛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주도산 갈치조림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재료 중에 세네갈을 살살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갈치조림이 제주도산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진짜의 가짜를 살짝 섞어놨으니까. 그런데 따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들은 분명히 갈치예요, 제주도산이에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요,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나왔지만 저는 다시는 그 집에 안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속에 가짜를 섞어 놓으면은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티가 납니다. 아무리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진짜요 해도 진짜는 가치를 바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오프닝 멘트 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세는 우리 편이고 반명, 한덕수, 김문수, 수수 커플이 필승한다 라고요. 아유, 샤루미님, 살이 퍽퍽하죠, 수입사는. 그리고 적당한 가격이라고요? 그게 왜 적당해요? 요만큼 해가지고, 아유, 적당 안 했어요. 비싸요. 맛이 없죠? 네. 유 교수님 안경 오케이?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네. 자,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는 그 제주산 갈치를 먹는 현장에 있었는데요. 유채고 눈이 매 눈인 거예요. 딱 보더니 이게 두툼하고 큰 갈치를 딱 보더니 이건 제주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주산 갈치는 저렇게 두툼한 게 없다. 딱 보아하니 세네갈 같다. 두 번째는 근데 왜 이거 제주산 갈치인 줄 알고 사서 산 건데 왜 갑자기 이게 여기에 세네갈 게 들어오냐. 이거 좀 뭔가 과장 허위 광고 같다. 방금 보셨어요? 뭐요? 5월 1일 날 지금 선고한다는 거요? 예, 방금 이재명 선고. 사람들이 네. 이재명 선고 1일 선고래요. 이재명 선고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선고예요? 대법이에요? 대법원 선고 아닙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정 변호사님이 검색하시는 게 더 빨라. 아니면 PD님 검색 좀 해주세요. 저희도 지금 여러분 빠라빠라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 선고가 지금 잡혔다면 여러분 지금 이재명 선고 뭐 잡혔는지 검색해 주세요. PD님도 검색해 주시고요. 방금 속보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기 댓글이 지나갔어요. 내달 1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도 아시아투데이에 제가 논평을 썼습니다. 자, PD님 이거부터 먼저 갑시다. 여러분
어디 갔나요? 정준기 변호사님이 쓰신 논평 몇 번입니까? 내가 해놓고 내가 보이지도 않아요. 자, 제가 쓴 논평입니다. 여기. 23번. 네, 23번 띄워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 부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예, 예. 소개해주세요. 뭐. 자, 제가 먼저 멘트 하겠습니다. 자, 다음 5월 1일. 제가 급한 전화가 와서. 나가세요. 오늘 왜 이러세요? 자, 지금요, 아까 PD님 조금 전에 있었던 기사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와, 뭐야! 5월 1일 노동절날 선고한대요. 자, PD님, 우리 방송할 거라고 내가 했죠? 방송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PD님, 답해보세요. 지금 우리 PD님이요. 5월 1일 노동절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합니다. 대법원에서 5월 1일 모두가 쉬는 노동절날 5월 1일 오후 3시 근로자만 쉬는 날. 아니요, 근데 거의 다 쉬는 게요. 병원도 쉬죠. 요즘 병원도 쉬고 있고요. 웬만하면 쉬는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합니다. 여러분, 나 심장 떨려.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썼더라고요. 저보고 좀 까불지 말고 촐랑촐랑 하지 말라고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때는 그래도 까불기도 하고 촐랑도 좀 그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진지하게 방송하면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제가 있잖아요, 진지하게 앉아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예언했죠. 이재명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재명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쟤네도 문제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조희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빨리, 제가 뭐라고 했어? 4월 말까지 선고 나올 거라고 했는데 5월 1일도 4월 말에 넣어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라고 했거든요. 다음 주 5월 1일도 이번 주에 해당되니까 여러분 5월 1일까지도 슈퍼챗 쏴줄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저는 다음 주까지라고 했는데 4월 말이 저는 말까지인데 5월 1일도 넣어주세요. 만약에 내일, 아니 5월 1일 날 이재명이 파기환송되거나 파기자판되면 슈퍼챗 쏴주세요. 아, 진짜로 여러분 맞잖아요. 동자승님, 유 교수님 마음대로 하슈. 고마워요.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하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풀지만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인상 쓰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쭈! 그럼 여러분이 그쭈!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또 이제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선고입니다. 제가 파기환송되면 유죄죠, 유죄! 여러분, 파기환송, 물 조금 마실게요. 막 목이 말라요. 파기환송되면 유죄예요. 유죄! 유죄! 선거법 유죄! 파기자판되면 그 자리에서 유죄! 파기환송되면 중앙에 가서 유죄! 그럼 이재명은, 여러분, 이게 제가 까불지 않을 만한 일입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리 선고할 거라고 했잖아요. 대법원이 빨리 선고할 거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굳이 좋게 선고하려고 하면은 굳이 선고할 필요가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방송 보셨죠? 방송 보셨죠?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라이브 중인데요. 잠깐 인터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여해 적반하장입니다. 예. 지금 라이브 중인데 오늘 어떠십니까? 김문수 캠프. 이거 지금 난리 났죠. 기분이 업됐죠. 예. 결과지만은. 자, 누군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한성 전 의원님이시고요. 지금 김문수 캠프에 계십니다. 이왕 전화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캠프 소식 좀 들려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평소에도 기대는 했지만 또 막상 이렇게 이제 최종 두 자릿수로 설정이 되니까 평소에 기대했던 게 이제 현실화된 거를 보고 한층 이제 사기가 좀 충천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렇게 자축하고 이렇게 또 다음 이제 또 결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방송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한덕수 플러스 김문수 수수 커플이라고 했습니다. 수수 커플.
예, 수오미 양가의 수수 커플. 그래서 필승 대세는 우리 편이다. 어떠십니까? 뭐 좋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그래서 방송하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이왕 전화 온 김에 제가 이완성 의원님한테 지금 바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은 지금 기분이 어떠시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 사람들 지지하는 결과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마지막까지 또 기대 부응해서 이제 꼭 그 당 후보가 되도록 할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요 댓글이 제발 만세 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댓글이 그렇죠. 올라오고 있고요.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는 국민적 기대가 많아요. 네. 이렇게 훌륭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참 강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네. 몸소 참 그렇게 영무대학까지 나와서도 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 후보에 오르는 데서 국민적인 기대감이 대단합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김문수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 정말 우리 김문수가 꼭 당선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거기서 말씀하세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한성 의원님 저 정준길 변호사인데요. 정준길 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그 74년 한동훈 우리 홍준표 73년. 예, 73년 한동훈 우리 홍준표 시장님한테 아니 누가 일찍 태어났어요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뭐 없는 이야기를 한 한동훈인데요. 한동훈이를 막을 사람은 누구냐? 똑같은 73년생이 막아야 됩니다. 73년생이 누가 있냐면요. 유여의 우리 교수가 73년생입니다. 그것도 동갑이네. 그분이 먹기도 적합하겠네. 예, 그 한동훈 같은 화성에서 온 사람은 목성에서 온 사람이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은 당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륜을 통해 가지고 당을 개혁이 필요하긴 하는데 김문수 후보도 개혁을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죠. 네. 하는데 원숙한 그런 경륜을 담아서 네. 당을 통합하는 쪽으로 개혁이 돼야지 당을 도덕강 내고 어떤 사람은 탄핵시키고 이래야 하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김문수 대통령 되셔서 썩은 정치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는 맞아요. 김문수로 갑니다. 우리는 모두 김문수입니다. 개혁적인 김문수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네요. 생각이 나는 거 있습니다. 국민들 도움을 한껏 받고 계십니다, 지금요. 이한성 의원님. 예, 지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못 드렸네. 네.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냥 연결시켰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지금 아까 다시 정준계 변호사님 거 띄워주고 해주세요. 오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몇 번 지금? 23번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이 지금 논평 이외에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해야 된다라는 논평을 과거에도 이미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 써서 이제 오늘 나왔는데 제목이 대법원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재명을 파기 재판하라는 겁니다. 지난주 26일 날 항소심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죠.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 특히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조차도 대선 전까지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조차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분위기상 지금 이재명의 당선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대부분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 선고 불과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죠. 항소심도 이례적으로 재판 기록을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바로 대법원에 송부를 했습니다. 원래 검찰이 대법원에 송부된 다음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됐는데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또 상고이유서가 제출됐어요. 그러자 대법원에서는 지난 22일 날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배당하면서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결정했고 근데 그날 바로 조희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래서 그날 오후 2시에 전원합의체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왜 조희대 대법관이 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뭐 있던 없던 상관에 관계없이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법원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22일 날 오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심리를 했고 24일에도 2차 심리를 마쳤습니다. 제가 논평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법적 쟁점이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입장이 다 정리되어 있다. 이제는 선고 날짜만 정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랬더니 제 이 논평을 봤는지 오늘 바로 정해버렸습니다. 5월 1일자. 여러분 지금 이 날짜가요. 오늘 날짜예요. 28일. 2025년 4월 28일 5시 43분. 어제 올라왔고요. 네. 어제 올라왔고요. 오늘 아시아투데이 뉴스 신문에 실린 거예요. 네네. 오늘자. 그러니까 어제 5시 43분에 저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대법원에서 아까 그 기사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대법원에서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예요.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오후 3시죠, 정 변호사님? 오후 3시, 왜 오후 3시일까요? 오후 3시면 짧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거 되게 저 지금 소름 끼쳤어요. 여러분 오전이면 짧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국이 11시 반에 대법원 판결을 선고할 때 그 부에 이흥구라는 아주 친한 대학 동기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채고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 저거는 저 기각이다. 예. 왜? 11시 반이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기각한다 이렇게 하고 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1시 반을 잡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지금요. 이 대법원 선고가 10시, 11시, 11시 20분 이건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별거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기각, 뭐 각하, 뭐 예를 들면 그냥 대법원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 그런데 오후 3시 저 지금 약간 소름 끼쳤어요. 오후 3시는요. 긴 내용이에요. 긴 내용. 그러면 이재명 선거법이 그대로 무죄를 하려고 한다면은 짧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냥 항소를 기각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긴 내용이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왜 파기환송을 하느냐. 파기환송은 요건에 해당하느냐. 지금 뭐냐면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파기환송이 가능하냐? 형사소송법에 파기환송 규정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느냐? 더 이상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건. 이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 법률심. 그럼 만약에 무죄를 다시 유죄로 바꾼다면 양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양형 부분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양형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유죄로 바꾼다 할지라도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항소심에서 양형을 정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적극적으로 양형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소심을 뭡니까? 무죄를 파기하면 뭐가 남아요? 1심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1심 형량대로 그냥 그대로 선고를 하면 대법원이 아무런 실질적으로 뭡니까?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1심 판결을 선고해서 집행유예로 판결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말입니다. 온갖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정치인들이 나서고 법률가들과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절대 이 사건은 무조건 무조건 다 이거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이거는 파기환송을 해야지 파기자판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기자판이 가능하고 왜 파기자판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저는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 지금요 계속 제 자신이 소름이 끼쳐요. 왜냐면 평론을 잘 하는 사람은 어쨌거나 미리 잘 예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여기 우리 방송에서 정 변호사님과 함께 24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심리를 하는 걸 보니까 다음 주면 선고한다. 다음 주면 선고한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이번 주예요. 다음 주면 선고한다 그러는데 정 변호사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이 올라가고 난 뒤에 갑자기 선고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누가 읽어봐도 제가 쓴 글이 그쵸 조목조목 정말 맞는 말이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맞는 말만 적어 놓으니까 저는 대법관들이 읽어보고 결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제 자랑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덕수형을 부른다.
우리는 덕수영을 부른다. 그랬더니 갑자기 덕수영 출마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되게 쾌감이 와요. 왜? 제가 글을 썼거든요. 덕수영을 부른다고. 그 글을 딱 썼더니 갑자기 덕수영이 출마할게. 이러니까 내 글을 읽었나 봐. 교묘하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갑자기 정 변호사님 글이 올라가고 나니까 1일날 대법원이 선고를 해. 근데 오전에 선고하면은 대부분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근데 오후 3시? 이거 파기자판? 자,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파기자판이나 파기환송이 되면 슈퍼챗 쏴주기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되게 분위기가 그래요. 자, 그럼 만약에, 자, 정 변호사님, 네. 만약에요, 이재명이 파기자판 되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파기자판이 된다는 건요, 거기서 대법원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들이 원하는 거는, 박지원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무조건 기각이다. 기각되면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요번 적어도 대선에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에 관한 이슈는 더 이상 없는 거죠. 당장. 그죠? 그런데 만약에 파기자판을 해서 유죄가 확정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거로 확정된다면은 그건 뭐예요? 피선거권이 없는 거예요. 저 좌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피선거권 없는데 무슨 대선 출마야? 막 이러고 난리 피웠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 변호사님 방금 말씀드렸죠? 이번에 파기자판이 되면 피선거권이 없어서 선거 못 나와요? 당연하죠. 이재명이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토미리스님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정 변호사님. 네. 파기환송되면. 이제 여기서 약간 애매해요. 그러면 복잡해지죠. 보세요. 예, 이거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 이제. 파기환송이 되면 파기환송의 의미는 뭐예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중앙에서 다시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항소심을 바로 선고를 하면, 그쵸? 등록 전까지 바로 선고를 해버리면, 그래 또 대법원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뭡니까? 재판을 일부러 질질 끌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임명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 이번에 고뇌청 결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분립, 상권분립하에서 국가원소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판단 문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기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듯이 대법원이 나서서 이재명의 어떤 피선거권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해줘야 된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그래야 이후의 대선에서 제대로 뭡니까? 절차대로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대법원에 민주당 후보로 해서 대법 등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항소심에 갔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항소심에서 지금 만약에 유죄 취지로 선고가 됐어.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대선하기 전에 갑자기 말입니다. 유죄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민주당은요, 국회의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없어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어떤 결론이 나든지 관계없이 그 어느 쪽의 국민들도 뭡니까?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박경련님, 토미리스님 미리 슈퍼챗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정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또 하나를 더 보태자면요.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정 변호사님과 했던 대화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을 하늘이 사랑하면 이거는 그냥 대화예요. 대한민국을 하늘이 사랑하면 이재명을 날릴 것이고 하늘이 대한민국을 포기하면 이재명을 대통령 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확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대법원을 믿나요? 또 속을래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대법원에서 제가 근무를 해봤지만 나름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자존심이 되게 세신 분들이에요. 헌재에서 저렇게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걸 보면서 이건 막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인데 제가 약간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의 재판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던 선고에 영향을 받아서 했다 울라불라 하는 딱 하나의 기사였어요. 그게 제가 되게 불안해하는 기사예요. 맞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기사를 보니까 좀 불안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굳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굳이 선고까지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빨리 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래도 5월 1일까지 하늘이 대한민국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자고요. 오늘도 되게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일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저희가 방송한다고 딱 앉았는데 선고 잘 잡히는 바람에 30분 내내 지금 그 선고 내용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살아가면서 요만큼의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커질 때까지 계속 뚫어서 그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있잖아요. 아 정말 필요 없어 또 속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될 거야 며칠 동안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저쪽에 후보로 나와도 저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보수파가 이번 선거를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재명이가 저렇게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피선거권이 있네 없네라는 그런 불필요한 우리가 논란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야, 그 이재명 피선거권에 혹시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해 줘. 그래, 그래서 이재명 나와도 된다라고 정해주시면 아유 얼마나 좋아요. 이재명 약점 많은 후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면 야 그럼 둘 중에 너희 남은 둘 중에 누구라도 그럼 누가 나올 건지 정해. 우리가 시간 줄게. 라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5월 1일 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 자, 이제 2명으로 압축됐지 않습니까? 1명으로 제대로 잘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2일 날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덕수 총리와 그레이트 빅 텐트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멋진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쪽에 이재명이가 피선거권이 있냐 없어지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대신에 빨리 좀 정해라. 머리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더 자존심 세고 명예롭고 긍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대법원까지 훅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래요. 그래도 제가 잠시라도 몸담았던 대법원 그곳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대로 파기재판과 파기환송이 나오면 여러분 슈퍼챗 쏴주기로 한 약속은 지켜주세요. 왜? 저도 슈퍼챗 폭탄에 한 번만 빠져보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부터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랬는데요. 오늘 아까 PD님 지금 그걸로 해주세요. 김문수는 일단 1번 뉴스. 자, 일단 2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아침에 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또 내기를 하나 했었어요. 아이고, 제가 졌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셨죠? 저는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될 것 같다,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유채구는 김문수, 한동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저는 김문수가 당연히 올라간다고 했었고요. 한동훈이 따라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정 변호사님은 홍준표가 되지 않겠냐
라고 했었는데 제가 내기에도 좋아요. 저는 김문수예요. 라고 했었는데 김문수가 올라왔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댓글에 보니까요. 홍준표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겠다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이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방금 있었던 뉴스 보여주세요. 홍준표 정계 은퇴 이어 국민의힘 탈당.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어쨌거나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에 이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멘트 좀 해주세요. 그래요. 뭐 홍준표 저기 우리 시장 근데 저는 너무 아쉬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후보인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한동훈한테 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정계 은퇴할 때가 아니죠. 맞아요. 지금 은퇴는 안 되고 힘을 모아야죠.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분이 홍준표 시장인데 지금은 뭡니까? 그 아픔과 슬픔을 딛고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뭡니까? 가장 앞장서서 싸워주셔야죠. 그래서 당선을 시킨 다음에 영광스럽게 정계 은퇴를 하고 그때 국민의힘을 탈당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던 대선이 끝난 다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던 날짜는 불과 이제 뭡니까? 한 4, 50일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당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면서 살기를 갈망해 오신 분이신데 그 4, 50일을 이제 지금부터는 내 개인적인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생각으로 저 말씀을 하신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요 오늘 같은 날 바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요 내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나는 못 올라갔지만 김문수 후보가 우리 보수우파의 염원을 담아서 정말로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길 전 바랬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탈당을 해버리고 정계 은퇴를 하면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 끝 하는데 안 돼요. 홍할아버지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김문수 후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일찍 태어나라고 했어요라고 이런 정말 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뭐냐면 정계를 그냥 일방적으로 은퇴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건 이거 한동훈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뿐이 아니라 지금 이분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도 탈당한다 그러면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홍준표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가도록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탈당! 나는 반대일세. 어딜 가시려고 그래요? 탈당하지 마시고요. 김문수 장관도요. 지금은 정계 은퇴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은 홍준표 시장이요. 정계 은퇴할 때가 아니에요. 4, 50일만 있다가 하시고요. 국민의힘 지금 탈당전 했다 그러는데요. 그거 저기 우리 권영세 우리 비대위원장 그거 저기 반려하세요. 반려. 지금 때 아닙니다. 네, 지가 작대기라도 모아갖고 요번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본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당당하게 맞서는 홍준표다운 모습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에게 하나라도 더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지 않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소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통이나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시민으로 남았으면 한다라는 거 좋아요. 언제부터? 대선 끝나고 나서. 며칠 남았어요? 4, 5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준석이한테 가려나 이런 댓글을 쓰는 거예요.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무조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해주시고 맞아요. 개뚜껑이 1위 올라오면 그때 탈당하세요. 맞네요. 뭉쳐서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요. 아직 탈당 안 했어요. 내일 한대요. 내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말려야죠. 강민구, 강대장 가서 좀 말려요. 홍준표 지지하는 당원들 탈당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탈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여기에서 한동훈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싸워야 되는데 손을 들어주고 힘을
내줘야죠. 여기서 어딜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 생각이 맞죠? 김문수 후보는요, 만약에 졌으면은 분명히 홍 후보를 밀었을 거예요. 근데 한 표라도 도와주고 가야죠. 어디에? 두 분 되게 친하다며요. 아, 그러니까 흩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생각 어떠십니까? 제 생각 맞죠? 되게 친한데, 그렇죠? 김문수 우리 장관과 홍준표 시장이 또 사적으로 되게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지금 한 3살 정도 많아서 형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 김문수 장관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쵸? 정말, 이심전심으로 도와줘야 될 시점에 정계 은퇴 이야기하고 국민의힘 탈당하고 새로운 인생 살겠다 그러면서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언제?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죠. 정말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본인이 이게 탈당하고 정치 졸업한다는 기자회견도 해서, 아, 나 이렇게 말 다 했는데 부끄럽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과거에도요, 나 이제 페북 다시는 안 쓴다 그러고 다시 페북 쓰셨고, 본인 옛날에도 그런 적 있으니까 이번에도 번복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대의를 위해서 돌아오셔서. 거는 뭐 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이나 뭐라고 그러겠죠. 네, 돌아오셔서 김문수 후보를 도우면 우리 모두가 홍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당장 그렇죠? 한동훈이 좋아하고요. 그 뒤에 지금 이재명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번 뉴스 보시면요. 일단 이 자는 우리가 다 힘을 똘똘 뭉쳐야 됩니다. 6번 뉴스 틀어주세요. 한동훈이 계엄, 저지한, 제가 계엄의 바다 건널 것. 윤석열, 이재명 같이 퇴장시켜야. 정 변호사님, 뭘 퇴장을 시킨대요? 퇴장해야 될 사람은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계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계엄으로 인해서 계엄을 내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레테르를 붙여가지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이재명의 편에 서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데 동조한 한동훈이가 정치적으로 설 자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잘못됐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한동훈 입장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탄핵 소추한 것이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정말 유승민이가 자기가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하나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엄의 바다는 이미 건넜습니다. 왜 계엄의 바다를 건넜어요? 자,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 가운데 그 다음에 저기 국민의힘 가운데 계엄에 동조한 사람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 물러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연좌제입니까? 응?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름 지었잖아요. 김문수, 한덕수, 수수 커플. 이름 되게 좋죠? 수미양가의 수수 커플. 근데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좀 특이해요. 제가 분명히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어디 가지 말고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 우리가 다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보고 왜 비꼬지 말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제가 홍 후보를 비꼬았어요. 지금요. 어디 가시냐고. 가지 말고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금 방금 한동훈 말하는 거 봐요. 윤석열, 이재명 같이 퇴장시켜야 이런 말 하니까 힘을 모아서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서 모아가지고 홍준표 후보 어디 가시면 안 된다. 김문수 후보 도와서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아니, 어디 가요? 방금 저런 말을 한동훈이가 했을 때 김문수 장관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시시비비합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점잖게 우리 홍준표 우리 시장에 나서서 한마디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화가 나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홍준표 후보를 갖다가 뭐 저거 하지 말라는데 저 그런 게 아니고요. 진심이에요. 저는 지금 무조건 우리가 이번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빗자루 또 들고 와야 될 판국이에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지금 간다고 아니 유 교수하고 홍준표는 악연이 있어 하는 말입니다. 잘못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저는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정말 다 저거하고 선거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제가 뭘 나쁜 얘기를 해요. 비꼰 얘기. 본인이 이봐요. 아유 우리 홍빠들 들어오셨어요. 아줌마 네가 아까 홍준표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여러분 제가 홍준표 욕했나요? 네. 지금 이제 저런 걸 다
다 지워야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김문수 후보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어디 가시냐? 맞죠? 여러분 지금요 무조건 김문수 후보 만들어야 돼요. 홍준표 후보 어디 가지 마세요. 무조건 김문수 후보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마지막에 정치를 표표히 떠나면서 정말 사랑받고 좋은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아이고 나는 이제 저기 개인으로 돌아갈란다. 나는 갈등 이런 거 더 이상 안 할란다. 이러면서 딱 손 털고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쪽 후보를 뭡니까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내가 되고 싶었지만 내가 못됐다. 하지만 우리 쪽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제 나는 뭐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수 우파의 가장 큰 어른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홍준표 시장이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오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좀 잘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아무튼 제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가자고 하는데도 제가 비꼬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한동훈 빠냐? 자, 아무튼 좋은 소식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저 너무 기분 좋은 뉴스예요. 덕수형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 헌재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권한대행이 뭔가 권한을 좀 소극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대통령이 탄핵 당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뭡니까? 60일 이후에 대통령이 결정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소극적으로 있어야 된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권한대행,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확정된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에 정면으로 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또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제가 댓글 보다가 막 웃음이 터졌어요. 제가 홍준표한테 언제 표국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내 귀에 캔디인가 봐요. 딴 말이 막 들리나 봐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홍준표는 표를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좀 당선되기 어렵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한 적은 있죠. 구걸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댓글 오늘 본 재미가 되게 표를 좋네요. 판 것보다는 표를 준 게 낫잖아요. 아니 아줌마 구차하다 이제 와서 홍준표 찾니? 찾죠. 홍준표가 아니라 지게자루도 찾아요. 저 지금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도 찾고 다 찾아요. 다 모여라. 홍준표 시장이 옛날에 대선 후보 때 그랬어요.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지게 작대기라도 모으고 거기에다 인사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김문수가 이재명 절대 못 이긴다고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응원 한번 할까요?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합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못 이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랜만에 하트 한번 띄워주세요. 하트 한번 띄워주세요. 저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12번 보여주세요. 12번. 한덕수 출마 때는 이재명 거짓말 대응팀을 만든대요. 자, 정 변호사님 이거 뭐죠? 이거 네거티브 대응팀이라 그래서요. 원래 이 대선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네거티브 대응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거티브 대응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후보를 공격할 때 거짓으로 공격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의미의 대응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포지티브한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예를 든다면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문제 있는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싹 정리해서 뭡니까? 필요할 때 하나씩 뽑아갖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재명 거짓말 대응팀을 만든다. 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이 전략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재명 거짓말 대응팀을 만든대요. 그런데 5월 1일 날 지나고 나면 어쩌면 이재명 거짓말 대응팀을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우울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요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일단 2명 후보 정해졌고요. 2명 후보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믿는 후보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아우 진짜 2명 중에서 한 사람 많이 사랑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이재명 후보 안 될 수 있어요. 우울한 대한민국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요 힘 모아야 돼요. 힘 모아야 돼요. 아무튼 갑자기 오늘 우리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욕해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댓글 많이 써요. 욕 써도 돼요. 많이 써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13번입니다. 박지원이 한덕수가 제2의 반기문이 굉장히 언짢아해. 왜 욕할까요? 바로 한덕수가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덕수와 반기문과 한덕수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반기문이 들어올 때 당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왜 반기문을 지금 모시고 오느냐. 지금 한덕수처럼 뭡니까? 대선이 막 있기 직전에 모시고 와야 된다. 그리고 니네들 지금 당 나갔지만 바른당 애들 니네 다시 들어와서 뭉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반기문으로 하나를 뭉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김무성이가 너무 일찍 부른 거잖아요. 당시에 반기문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반기문이 와가지고는요. 그러니까 당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 당에도 못 가고 저 당에도 못 가고 중간에서 뻘쭘하게 있다가 무소속 비슷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체적인 이 대선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외교부에 있던 애들이에요. 의전만 하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애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아유 나 못하겠다 하고 그만둔 거죠. 자금 문제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덕수는 근데 뭡니까?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단일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문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박지원이 뭡니까? 불안하니까 갑자기 저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14번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대예요. 한덕수 대선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한덕수 욕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15번입니다. 왜 김경률이 튀어나와요? 한덕수 출마? 윤 그림자 아른거려. 친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 김경률은 어느 당에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16번입니다. 대선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 한덕수. 정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46.5%예요. 쟤네들 좌파들의 뭡니까? 데드라인이 뭡니까? 48%예요. 48%. 지금 이재명은 거의 쟤네들 표를 거의 다 모았어요. 응? 한덕수는 38.1%고 이준석은 7.8%예요. 저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45.9%죠. 그러면 몇 프로 남았어요? 우리 쪽 표는 뭐냐면 52%고 얘네는 48%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표가 조금만 더 모이면 이재명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지만 점차 본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여론이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가 막 앞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저 48%의 허들을 절대 못 넘는 거죠. 응? 한덕수 38.1%, 이준석 7.8%인데요. 이준석 여론조사는 앞으로 계속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돼서 되면 결국 나중에 한덕수 우리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아주 뭐 너끈하게 요번에 좀 넘어서긴 어려울 텐데, 응? 그래도 이길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이낙연이가 출마하잖아요. 이낙연이가. 그죠? 자, 근데 아까요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 22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묘해요. 22번. 대선이 코앞인데 이재명 대선을 막을 것은 선거법 대법 선고. 네. 아시아투데이가 뉴스가 나갔어요. 네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한번 보세요. 이 뉴스가 나갔어요. 언제죠? 어제 5시 46번이에요. 6분이에요. 그 다음에 23번 보여주세요. 정준길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대법원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재명 파기 재판하라. 5시 43분에 나갔어요. 그러더니 24번 뉴스입니다. 한변 대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오늘 아침 6시, 오늘 아침 8시. 9시입니다. 아침 9시에요. 네네. 정 교수님 이게 연관성 어때요? 아니 근데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어떤 결론이 나든지 이재명의 어떤 피선거권 자격에 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든지 신속하게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럼 빨리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상고 기각을 하든지 하나는 뭡니까? 파기 재판을 하든지. 파기환송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분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 분립의 세 축 중에 하나인, 그렇죠? 우리 바로 사법부가 이 문제를 뭡니까? 도든 뭐든 기각이든 파기 재판이든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뭐 기사에 제 논평에 또 한변의 또 저기 입장문 발표에 이런 것들이 모아졌고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대법원에서 5월 1일로 판결 선고일자를 잡았죠. 판결 선고일자도 오늘 며칠이죠? 4월 29일이에요. 그러면 판결 선고는 불과 며칠 후에요? 이틀 후에요. 이틀 후. 옛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말입니다. 결심한 다음에 판결 선고 내릴 때 어떻게 잡았어요? 짧으면 이틀, 길면 사흘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잡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아시아투데이에서요, 계속해서 대법원에게 사인을 보내니까 대법원이 응답을 했어요. 바로 5월 1일 선고를 3시에 한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전에 선고할 때는 좀 짧은 선고들인데 오후에 선고하는 건 보통 긴 선고거든요. 그러니까 파기 재판이나 파기 환송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왜 대법원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재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 방송이나 또 제가 논평 쓴 내용에 왜 파기 재판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논거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대법관들이 또 그걸 보고 참고해서 그날 3시부터 시작되는 판결 선고에 앞서서, 그죠? 최종적인 판결 선고에 앞서서 왜 파기 환송이 아니고 파기 재판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6번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대장동 재판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 창피하냐 진짜? 아이고 정말 아유 정말 그쵸. 더 이상 멘트 안 할게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뭔가 이렇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그러니까 맹자가 사단을 위해 이야기하면서 그중에 제일 앞에 내온 게 뭐예요? 수호지심이에요. 수호지심. 사람이 부끄럽고 창피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이 금수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사단, 인간의 성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이재명 좌파들, 특히 뭐 이재명을 보면 수호지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밥 말아 먹는 거예요. 니네만 가져라. 니네는 수호지심을 가지고 우리는 수호지심이 없고 너희를 향해서 야 수호지심 가져라고 얘기하면서 희덕거리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28번입니다. 김상욱이 반탄 당론으로 보수 정체성 파기한 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 이게 뭔 소리예요? 그치, 김상욱이는요 왜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 남겨놓습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나 아니면 우리 저기 권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좀 내보내시죠, 징계해서.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상욱이 아직도 당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은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김상욱은 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오늘 어떠십니까? 이제 2명 뽑힌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 등등 보면서 어떠십니까? 뭐 저는 뭐 요즘에 이제 특히 그 아투의 어떤 논평과 이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보수파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는 희망의 메시지는 단순한 그냥 바람, 기대 또는 뭐 덕담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번 대선에 우리가 보수파가 이길 수밖에 없고 또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일 날 지금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저는 파기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같은 그런 범법자가 4개의 전과가 있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 쪽 후보를 뭡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들이 지난 16대 대선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던 이해창 당시 후보를 정몽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슈를 가지고 전체적인 대선의 판을 흔들어대고 온갖 갈등과 여러 가지 이슈를 생산하면서 극적으로 노무현이 당선돼 버리는 순간에 절반 수준에 해당하던 노무현의 그 어떤 지지도가요, 단 하루 만에 그냥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해창 후보는 그것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더 단합돼 있고 단결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5월 1일 날 혹시라도 뭡니까? 상고 기각돼서 대선에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핵심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죠?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그 뼈저린 교훈을 딱 가슴에 안고 우리가 그런 어떤 미래를 향한 그런 단일화를 이루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몇 개 뉴스 보겠습니다. 31번 뉴스입니다. 중국인들 대선 투표 유심칩 대란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SKT 유심칩 대란이 심각합니다. 근데 황 총리께서 부정선거 이거 중국인들 대선 투표하기 위해서 우리 거 싹 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요. 30번입니다. 지금 SKT 심각합니다. 유심 해킹 SK 등등으로 했는데요. 대상 대기시간 64시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아직 유심칩 안 바꾸신 분 계시면 이건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32번입니다. 통통한 자연산 새우라고 했는데 백종원 결국 경찰 수사 받는다고 합니다. 옛말에 잘 나갈 때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정말 백종원 믿고 많이 먹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 뉴스입니다. 이것도 꼭 소개하고요. 내일이나 다시 한번 할게요. 사법부의 AI 활용 재판 혁신. 저 AI 판사 원한다. 저도 찬성합니다. 너무 네. 좋은. 자, 34번 뉴스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친을 때려놓고 저렇게 많이 때려놓고요. 여러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이고 저런. 제가 뭘 잘못했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이재명 같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35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저 이거 제일 웃겼어요. 기적의 성수예요. 이걸 마시고 완치됐어요. 제가 이걸 먹었더니 몸이 다 나았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수도인지 수도관인지 터졌던 물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생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한덕수, 김문수, 수수 커플 대한민국을 지켜다오. 제가 원하고 응원했던 후보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스릴감 있고 좋은 건데요. 원치 않는 하나도 끌려 들어왔지만 힘을 뭉쳐서 떨어내야 돼요. 제가 먼저 태어나라고 했습니까? 에라이 니도 나중에 꼭 당할 거다. 자, 구전녹삼 한 잔 드시죠? 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오늘 애국녹용 구전녹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용 중 가장 비싸다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산 원용의 국내산 최고급 홍삼 약재를 넣어 정성껏 달였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았고요.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만든 이 제품은 가정의 달을 마련해서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아토TV를 통해서 특가 세일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 구전녹삼이라는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거나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잘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3시 기대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요. 내일도 기도하고요. 모레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보고 너무 까불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우울하게 방송하는 것보다 기분 좋게 약간 텐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끔 좀 불편하시더라도요. 우리 기분 좋게 해요. 기분이 좋아야 좋은 일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에서도 막 들어와서 어떤 분들이 뭐 오해하고 댓글을 다시는데 괜찮아요. 미워해도 돼요. 미워하세요. 저 다 받아들여요. 오늘 저를 미워하신 분들, 저한테 욕 쓰신 분들 그래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 많이 먹고 뱃살 많이 나오세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쁜 글 쓰신 분들은 밥 많이 먹어도 살 절대 안 찔 거예요. 네, 오늘 법무법인 정준계 변호사님가요, 박경련님 오늘 슈퍼챗 감사하고요, 토미리스님도 감사하고요, 오늘 댓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강산 PD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왠지 기분 좋으니까 인사 크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